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쁜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거짓말 하거나 뭐 이제 사람들 뒷담화 하거나 뭐 불평하고 이제 혼내기도 하고요. 잔소리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네, 오늘 불타는 금요일에 영어를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 평상시에 많이 이제 이렇게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들 이제 이런 거 하는 거 경험을 하실 겁니다. 비난하다라는 표현이죠. 비난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되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be accused 또는 뭐 accuse라는 표현이 있고요. 다른 건 criticize라는 표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제 막 선생님이 누구를 너무 편애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the students accuse the teacher of favoritis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게 지금 보게 되면은 accuse라는 말이 뭐 고소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도 될 수가 있는데 비난하다라는 뜻으로도 가볍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the students accuse the teacher of favoritism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선생님을 편애한다고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애들을 가르칠 때 많은 이제 학생들을 좀 편애하는 이제 그런 타입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너무 선생님이 또 누구는 너무 좋아하고 누구한테 너무 관대하고 숙제를 안 해와도 뭐라고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곤 했었어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정부가 이제 맨날 뭐만 하면은 그 언론에서 그리고 이제 대중들이 이제 막 이렇게 비난을 하거나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표현, the press라고 하면 언론이라는 뜻이거든요, 언론. The press criticize, 그러니까 criticize가 비난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the press criticize the government for its inconsistency.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inconsistency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일괄성이 없는 거, 그러니까 consistent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이렇게 일괄성이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inconsistency라고 하게 되면 비일괄성인 그러니까 일괄적이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The press criticized the government for 뭐 its inconsistency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short-sightedness,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는 식견이 좀 이렇게 좁다, 또는 뭐 it's irresponsible behavior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government가 criticize 당하는 그런 사례는 많죠, 그렇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비난하는 것 중에 이게 좀 극심한 그 경우로 가게 되면은 욕설을 받기도 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욕하다라고 하게 되면 swear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걸 과거로 할 때는 swear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swear 같은 경우는 맹세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문맥에 따라서 이게 욕하다라고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맹세하다라고 사용이 됐는지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The customers swore at me라고 하게 되면 그 손님들이 나에게 욕을 했다. 뭐 뒤에다가 맹렬하게 욕했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harshly라는 말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the customers swore at me harshly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들이 나에게 엄청나게 욕을 해댔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불평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이제 complai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complain. 자, every time you open your mouth. 자, 너는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입만 열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every time you open your mouth, you complain이라고 한 다음에 about 땡땡 하게 되면 땡땡에 대해서 complain 한다는 겁니다. You complain about your boss, you complain about your manager, you complain about your mom, you complain about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뒤에다가 about 뒤에 뭘 넣게 되면은 그것에 관하여 불평을 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걔는 계속 불평을 했다라고 할 때 뭔가를 지속적으로 쭉쭉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keep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he kept complaining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걔는 계속해서 불평을 해댔다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grouch라는 표현이 있어요. grouch. grouch라는 거는 불평이라는 뜻도 되고 또는 이제 불평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불만러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 우리가 grouc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어제 뭐 여자친구가 저녁에 막 너무나 까칠했어. 막 너무나 막 투덜거리고 막 불평이 많았어. 이런 식으로 할 때는요. She was a grouch last night.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어젯밤에 she was a grouch. 그녀는 굉장히 투덜거리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도 이제 오늘 아침에 하루 종일 만약에 내가 투덜거리는 지금 그런 불평 모드에 있으면은 I'm a grouch.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this morning. 나는 오늘 아침에 지금 grouch야.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나는 지금 굉장히 투덜투덜 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내가 지금 굉장히 짜증이 나 있고 불만이 많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거짓말하다. 거짓말 정말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살면서 어떻게 하다 보게 되면 이제 거짓말 하는데 오늘은 조금 뻔뻔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compunction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compunction이라고 하게 되면은 좀 약간 이런 양심의 가책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우리가 막 철면피를 가지고 이제 얼굴 뻔뻔하게 이제 이렇게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compunction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he lies to other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합니다. he lies. lie는 다들 아시죠, 그렇죠? he lies to others without compunction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런 뭐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라는 뜻이 만들어져요. 스펠링은 C-O-M-P-U-N 그다음에 뒤에 C 묵음이 있어요. C-T-I-O-N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he lies to others without compunction 이러면 그냥 뻔뻔하게 저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막 이렇게 막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막 대담하게 막 이렇게 한다는 표현을 쓸 때는 blatantly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blatant가 약간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거짓말할 때 이렇게 큰 소리로 거짓말하니까 대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he just blatantly lied about it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아주 대담하게 뻥을 쳤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 영어에서는 이제 동사로 이제 우리가 쓴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명사로 사용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근데 어떤 내용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또 사용할 수가 있냐면 liar이라고 하게 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건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막 야 거짓말하지 마 이제 이런 식의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뭐 don't lie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냥 상대를 그냥 야 이 거짓말쟁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해서 you liar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what a dirty liar 그래서 친구들은 dirty liar이라고 해서 더러운 거짓말쟁이 이런 식의 표현을 좀 많이 쓰기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뻥치지 마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fib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don't fib 이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에 come on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야 come on 이렇게 표현하죠. come on don't fib 이러면 야 거짓말하지 마. 뻥치지 마.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데 막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완전히 다 거짓말이야. 야, 지금 걔가 너한테 한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는 뭐 what she has just told you it's a fib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거짓말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는 뭐 she's telling you a fib 이러면 그녀는 너에게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fib이라는 표현 되게 간단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잔소리하는 경우 잔소리하다 또 조르다 이제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영어 초보자입니다 라고 하고 오셨는데 이 초보자들도 자 사실 초보자라는 기준이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따가 저기 이거 녹화 끝나고 조금 뒤에 뭐 어떤 뭐 영어 공부 관련해서 그런 고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뒤에 해주시면 또 고맙겠네요. 자, 잔소리하다라고 표현할 때는요. neg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또는 beg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beg는 조금 더 조르기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잔소리하는 거에 가까운 거는 neg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she has been nagging me 해서 she's nagging me 또는 she nags라고 하게 되면 neg가 잔소리하다는 뜻이니까 그녀는 잔소리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She's been nagging me to study라게 되면 공부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네, 지금 여기 떠오르고 있는 사람은 엄마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she has been nagging me to buy her a car. 그녀에게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녀가 차 사달라고 지금 나한테 막 계속 잔소리하는 건데 이 경우는 조르는 경우가 되겠죠. 또는 뭐 she has been nagging me to take her to 뭐 amusement park 또는 뭐 take her to 무슨 레스토랑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를 데려가 달라고 쪼른다, 잔소리한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마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나의 시스터가 나에게 이렇게 막 졸랐다라고 표현할 때 my sister was begging me 또는 뭐 my mom was begging me 이제 beg는요 조르는 건데 이거는 좀 뭔가 이렇게 되게 간청하면서 이렇게 애원하는 좀 이제 그런 식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beg 갖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에 가까운 게 우리가 이제 길 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한 푼만 줍쇼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영어로 표현할 때는 beg가라고 표현도 하는데 이 beg라는 단어 뒤에다가 or 붙여가지고 beg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거지라는 이제 그런 뜻으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My wife has been nagging me to buy 가방이라고 하게 되면 가방을 백을 사달라고 이렇게 쪼르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my sister was begging me for 라고 해서 뭐 doll이라면 인형을 사달라고 나를 조른다. A new cell phone이라고 되면 새로운 폰을 사달라고 조른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버지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my daughter 뭐 was begging me 또는 my daughter has been begging me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나쁜 말의 꽃이죠. 우리 뒷담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뒷담화. 자, 우리가 뒷담화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물론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순화되어 있는 말 중에는 speak ill of someone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ill 이라는 말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 걸렸다 이제 이런 거 표현할 때도 she's ill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ill intention이라고 하게 되면 안 좋은 의도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speak ill 이라고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She always speaks ill of others. 이러면 다른 사람들의 안 좋은 점을 그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그녀는 항상 뒷담화를 합니다. 또는 그녀는 항상 호박씨를 깝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speak ill of someone.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뭐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를 맨날 욕해라고 하게 되면은 A always speaks ill of B라고 하게 되면 B의 안 좋은 얘기를 맨날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뒷담화를 했다라는 걸 표현을 쓸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또 gossip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gossip. We gossiped about that guy라고 하게 되면 그 남자, 그놈에 대해서 gossip. 이렇게 뒷담화를 했어라고 하니까 gossip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그냥 뒷담화라는 말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떤 명언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뒷담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명언들을 보게 되면 거진다 이렇게 gossip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뭐 we gossiped, I gossiped, she gossip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뒤에 about 뭐뭐 하게 되면 무엇무엇에 대하여 그렇게 하였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뒤에서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뭐 talk behi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talk behind my back 이라고 하게 되면 내 뒤에서, 내 뒤통수 뒤에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제 뭐 이런 식이 되는 건데, 보통 이제 이 talk 뒤에다가 뭐 안 좋은 단어, 뭐 talk bad things about someone, talk bad things behind his back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talk 비속어 한 번만 쓸게요. 이제 정말 안 좋은 단어 뭐 shit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talk shit. 그래서 she was talking shit about you 이렇게 하게 되면 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죄송합니다. 안 좋은 말을 써서. 근데 실제로 거기 이제 친구들끼리 그 서슴없이 지내는 남자들끼리 특히 이렇게 자주 사용할 법한 이제 그런 표현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gossip이라는 표현이라든가 speak ill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야, 너 내 뒷담화 좀 하고 다니지 마 라고 이제 이렇게 만약에 표현하시고 싶으면요, you better not talk behind my back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You better not talk behind my back. 내 뒤에서 얘기하지 마라. 나 뒷담화하지 마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싸움을 한다라는 이제 이런 표현들. 이제 우리가, 나 어제 뭐 여자친구랑 다퉜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다투는 이제 그런 말싸움. 이게 다투다라는 말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가끔 뭐 fight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이트는 이렇게 물리적인 거를 좀 이렇게 내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말싸움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 argue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요. argue는 이제 뭐 주장하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논쟁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싸움을 했다라는 뜻으로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argue가 쓰일 때에는 이렇게 통체적으로 되게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서 여러 뜻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문맥상침이 argue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단어를 그냥 이렇게 이 단어는 한국말 이런 뜻 이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문맥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항상 같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I argued. 나는 argue를 했어요. pointlessly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그냥 포인트 없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별 구체적인 그런 요점이라든가 이유 없이 with my girlfriend 이렇게 하게 되면 나는 나의 여자친구와 I argued with her pointlessly 하게 되면은 쓸데없이 말다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I argued pointlessly with someone 하게 되면 그 사람이랑 쓸데없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그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상대방을 자극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뭔가가 이렇게 막 시비를 거는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걸다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쓸 때는요, provoke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provoke는 조금 더 이제 시비를 걸다라는 말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자극을 이제 이렇게 시키는 건데 상대를 이렇게 쿡쿡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he always provokes others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걔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고 막 이렇게 자극을 시키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He always provokes other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놀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깨 우리가 되게 화를 이렇게 잘 못 참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말 한마디 게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he is easily provoked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he gets easily provoked라고 하게 되면 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자극을 받아서 툭 건드면 이렇게 막 확 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he's easily provoked. 그러니까 그는 쉽게 provoke가 된다. 자극을 받고 이렇게 시비를 살짝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비를 걸면 그걸 갖고 발끈하는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 놀릴 때 야 그러지 마, 얘 발끈한다 막 이렇게 하게 되면 be careful, he's easily provoked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tease라는 표현이 있는데 tease는 정말로 놀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he teased me all day라고 하게 되면 걔가 나를 하루 종일 놀렸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She teased me. 그 다음에 뭐 we are just teasing her 하게 되면 우리 그냥 그녀한테 놀리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제 뭐 조롱하다 뭐 하게 되면 이제 뭐 ridicule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뭐 ridicule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그러니까 ridicule은 조금 더 정말로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저 사람을 막 비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를 ridicule 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tease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장난기 섞여서 놀리는 거를 teas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Your idea is open to dispute.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야, 네가 말한 거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Your idea is open to dispute. dispute라고 하는 게 논쟁, 논란거리, 말싸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pute라는 말, Your idea is open to dispute.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법한 이제 그런 표현이죠. 야, 그거는 좀 약간 그런 말하자면 논쟁에 좀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Your idea is open to dispute. 자, 그래서 지금 늘 말씀드리는데 영어는요 그 문맥에서 그 다음에 이거를 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런 사용법까지 함께 공부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논쟁에 소지가 있다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 자, 소지는 뭐지? 해서 막 소지라는 말을 찾아보고 그러면 있다라고 하는 거, 뭐 there is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시작을 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번역해서 가는 그런 접근법보다는 그냥 이렇게 어떠한 영어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우고 그 통으로 외운 그게 어떤 뉘앙스라든가 어떤 느낌에서 그리고 어떠한 문법적인 구조로 인해서 이게 말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봐주면서 감각을 익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알려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가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선생님 이런 거 어떻게 영어로 표현해요? 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하는 그 공부 방식보다는 조금 더 왜냐면 어차피 알려주면 한 문장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영어 같은 거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그런 문장들을 보다가 되게 이렇게 탁 눈에 들어가고 저 문장은 내가 평상시에 자주 말하는 거니까 이런 문장을 갖다 쓰고 싶다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고 되게 본인이 봤을 때 신선한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추려다가 그런 거를 먼저 외우고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수업 마치기 전에 명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과 관련된 거니까 명언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런 가십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갖고 있는 그런 파워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명언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Loose tongues are worse than wicked hands 이렇게 나와 있는데 loose라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타이트하지 못한 거니까 이렇게 느슨하고 이렇게 풀어진 걸 우리가 loose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loose. 우리가 이렇게 지다 할 때 L-O-S-E보다 O가 하나가 더 있어요. loose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진 거. 근데 혀가 이렇게 딱 타이트하지 뭐 이렇게 풀어졌다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사람이 자세가 이렇게 풀어지게 되면은 자세가 되게 막 꼴 보기 싫고 막 요상한 자세 나오잖아요. 그렇죠? 타이트한 자세 이렇게 딱 차렷하고 있는 자세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loose tongues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로 필터가 채워지지 않은 이제 그런 혀, 아무 말이나 하는 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loose tongues are worse than wicked hands라고 했으니까 wicked는 사악한 hands 손보다 이렇게 loose tongues 풀어져 있는 혀가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명언이 있었어요.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뭐 또 다른 명언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명언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가십이 있습니다. Anyone who will gossip to you. 자, 너에게 who will gossip to you. 너에게 가십을 하는 누구든지 간에 will gossip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가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와서 누구의 뒷담화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여러분에 대한 뒷담화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Anyone who will gossip to you
will gossip about you. 이렇게 됐습니다. 자, anyone 한 다음에 뒤에 who 넣어서 이 anyone이 누군지를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will gossip about you.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words spoken can never be recalled. 자, 우리가 recall이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소환하다라는 뜻이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 다시는 소환될 수 없다. can never be recalled. 그러니까 즉 소환될 수 없다는 거니까 이미 뱉은 말은 다시 쓸어 담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죠. words spoken. 이미 말해진 단어들은 can never be recalled. 이런 또 명언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네요. What you don't see with your eyes, don't witness with your mouth. 혹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나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What you don't see with your eyes, don't witness with your mouth. witness라고 하는 거는 증거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what you don't see, 당신이 보지 않은 것. 그러니까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것이라고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you don't see, 당신이 보지 않은 것. with your eyes,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것. Don't witness with your mouth. 당신의 입으로 증언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저도 실제로 어디서 말 주워 듣고 주워 들은 말 가지고 상대방들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게 난처해진 상황에 처한 적이 몇 번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는 참 이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보증을 쓰거나 증언을 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걸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명언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Small minds with little to do. 자, 이게 이제 악플을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난을 하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small minds는요 소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mind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small minds 마음이 작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mall minds with little to do 할 게 없는 소인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mall minds with little to do 그 뒤에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그냥 딱 이 말 하나의 자체의 표현이 그 이제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다니고 뒷담화하고 다니고 악플 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칭할 때 하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하거나 또는 악플 다는 사람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냥 속으로 small minds with little to do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